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 2024년 현재까지 우리 코스피 차트인데요. 한번 강력하게 2021년도 초반까지 3,300포인트를 만들고 그 이후부터 지속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 부분 조금 이따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반등이 나왔던 23년도, 22년도 후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양봉을 하나 엄청나게 강하게 박아놨는데요. 아마도 이런 날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수익을 안겨주는 정말 의미가 있는 날이 될 것 같고요. 제가 AI 알고리즘을 통한 매수 신호 포착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제 구독자님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에서 AI 알고리즘의 반등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발생했던 이런 신호들을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이 타이밍에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의 초입 구간에서도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신호가 발생을 하면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상황,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런 신호가 다시 AI 알고리즘이 포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AI 알고리즘 검색기를 제 구독 주주분들에게 특별히 무료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 번호로 AI 알고리즘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임을 확인한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값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기다렸다가 타이밍 줄 때 매매하셔도 여러분의 수익금은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고요. 그간 손실 봤던 부분 다 만회 가능하십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시장에서 굴러먹으면서 찾은 진리의 AI 알고리즘인 만큼 꼭 참여해서 저의 노하우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최근에 주식시장 안 좋은 만큼 계속해서 암울하셨죠. 사면 고점이고 팔면 저점이었던 상황들이 계속했을 텐데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린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진짜 21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암울한 시장의 연속이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분명 본격적인 터닝포인트의 흐름이 나옵니다. AI 알고리즘으로 언제 사야 되는지를 알아낸 만큼 지금부터 우리는 먹을 종목을 찾아야겠죠. 제가 수익 볼 종목들 꾸준히 찾아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경제적 자유 달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스톡의 당신의 하루에 꼭 필요한 투자 파트너 니즈원입니다. 오늘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었죠. 이와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상당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양당 협의체가 진행되면서 수일 내로 제가 이런 소식 나올 거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이번 주쯤이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아마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들 기대하고 있던 포인트였을 텐데요. 그럼 이제 기다리던 빅머니들의 수급적 흐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준다는 계획 하에 본격적으로 공략해야 할 종목 중 하나인 셀트리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분들, 제 지난 영상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주요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 다 안내드리고 있고요.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까지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이전 영상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신 다음에 놓치지 말고 앞으로도 시장의 큰 수급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황에 맞는 투자 종목,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먼저 차트를 볼 텐데요. 오늘 다뤄야 할 큰 주제는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되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간 얼마나 금투세가 우리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가 시행 예정이었던 게 21년도부터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기 37만 4천 원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점 자리죠. 사실 이때 글로벌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 이후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 당시 BBIG 종목들이 최고점을 치고 올라가면서 엄청난 흐름을 만들어내던 때인데요. 연말부터 이제부터는 대주주들이 매도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금투세 관련해서 이렇게 시행까지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에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죠. 사실상 이때부터 외국인의 비중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투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구간으로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21년도 8월 여기인데요.
지금 여기가 고점이 28만 원대였는데 코로나 이후 시행했던 다양한 경기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 정책, 그리고 물류 대란과 기후 악화로 인한 흉작 이슈 등등의 원자재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 카드를 연준이 발표를 했었죠. 우리나라도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들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경제 순환 모형, 달걀 모형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경기 순환 구조상 피크를 찍고 경기 호황기에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시작된 겁니다. 이와 함께 증시에서는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의 선호 심리가 줄어들고 안전 자산인 금과 채권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런 깊은 하락이 나왔고 22년 5월 13만 원대의 저점을 자리 잡게 되면서 이때 증시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국면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이양이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기대감이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반등이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실제로 이때 22년 6월에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 슬로건을 걸면서 2년 유예에 대한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얻어내서 6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정확하게 이 금투세 이슈와 함께 이제 커플링 되면서 바닥이 만들어졌고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폐지가 아닌 유예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는 좀 제한이 되었으나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계속 여당과 야당, 정부 간의 이런 금투세를 놓고 다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증시는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요. 그 속에서 종목들은 대부분 펀더멘탈에 따라서 고점을 뚫는 종목도 있고 다만 이제 대부분 지속 하락을 하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반영들을 받아왔는데요. 하락 종목이 대부분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이때까지 정말 오랜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로 지쳐서 죽어가고 있었고 증시의 성과가 부진하다 보니까 소비가 줄면서 경기는 죽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주요 종목들에서 매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휘하는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올해부터 다시 유예냐 폐지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금투세 폐지로 간다라고 1월에 발표를 하면서 또 한 번 더 치열한 논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때부터 해서 본격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때부터 해서 시장은 우호적인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6월달 이재명 대표도 폐지나 유예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기대감이 이렇게 나온 건데 최근 들어 다시 과반석인 민주당의 불편한 반응들에서 증시는 흔들리게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셀트리온은 이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박스권 장세를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생각보다 흐름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된 매입들이 나타나면서 우상향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최근 이제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조정이 한 차례 더 나와주면서 향후 상승이 나왔을 땐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강한 매집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 구간의 매물대를 결론적으로는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제 이런 흐름이 8월부터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조금 바뀌려는 그런 터닝포인트의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우리는 금투세와의 전쟁을 계속 해왔다라는 점 그리고 그간 출혈은 좀 있었으나 이제 수년간 우리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을 괴롭혀오던 금투세가 드디어 종료가 되었고 본격적인 회복기가 시작된다라는 점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지금 오늘 상승 양봉이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위치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필히 이 구간에서는 집중하시면서 물량을 좀 늘리시거나 투자 의견을 강력하게 홀딩하는 관점의 흐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AI 알고리즘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신호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반등이 좀 나왔었고 여기서도 반등, 주로 눌린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런 AI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런 신호가 떴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정도로 매력 있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신호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아주 강한
양봉이 좀 나와줬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제 AI 알고리즘 신호가 종목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 코스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최근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셀트리온이랑 이렇게 시장이 똑같이 AI 알고리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뢰도를 더해줄 신호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의 상승과 셀트리온의 상승이 커플링돼서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부터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상승 장세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11월부터 1월까지 엄청난 상승 장세가 펼쳐졌었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우리 셀트리온도 엄청나게 올라왔었잖아요. 이렇게만 된다면 분명히 앞으로 시장의 반등에서 실적 저점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실적이 3분기부터 정상화되고 폭풍 성장할 셀트리온이 시장의 주도를 해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대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소외는 되지 않고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해줄 거다라는 점, 이런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금리 인상기는 이제 침체기 진입에 대한 긴축 정책의 시작 신호임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반대로 금리 인하는 통화 긴축 정책의 마무리와 통화 완화 정책의 시작 신호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 0.25% 이렇게 포인트를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통화 긴축 시대 막 내렸다. 24년 10월 12일 뉴스고요. 지난달 10월 11일에 우리 증시에서 처음으로 금리 고점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10월 11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는데요. 금리 고점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글로벌 금리 인하에 동조해서 우리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 시장이 다시금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절되면서 이제는 경기의 부진을 살려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유동성 공급이라는 시장이 통화 정책인데요. 위험 자산인 유가증권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경제순환 이론에서 보았을 때 슬슬 침체기가 끝나고 경기 회복기와 호황기로 넘어가는 시작 지점이다라는 거죠. 또 지금 증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코리아 밸류 프로젝트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증시 부양 프로젝트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기업들을 해당 지수에 편입시켜서 1차적으로 수급적인 혜택을 부여를 하고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운용되기 시작해서 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던 만큼 출시 성과는 좋지 않았지만 오늘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ETF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12개 운영사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동시에 출시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편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00종목이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의 종목 셀트리온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밸류업 지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부와 여당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민심이 곧 투표를 판가름을 짓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1,5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외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순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업 지수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금투세도 폐지된 만큼 아주 강력한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초입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셀트리온은 오늘도 호재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스테키마 유럽 출시 자가 면역 질환 품목 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독일과 네덜란드에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26조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26%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주요 의약품 구매조합의 입찰도 출시 동시에 따놓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순경에는 핀란드에 출시할 예정이고 아일랜드에서도 이달 중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스테키마도 매우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4분기 매출 1조 돌파, 그리고 내년 연간 매출 5조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셀트리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장에 이제 금투세 폐지라는 장기간의 묵은 악재 이슈가 소멸되어주면서 매우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에서도 3%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아주 짜릿한 수익금이 안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영상은 금투세가 폐지된 타이밍에 맞추어서
정확히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기대하기 위해 알아야 할 과거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셀트리온 등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안내드리면서 주식투자 파트너 역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가장 빠르게 영상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저만의 AI 알고리즘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AI 알고리즘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